258페이지에 펴놓으시고 258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세법은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말미에 그날 배운 거 복습해드리고 이렇게 하죠. 지난주 시간에 뭘 배웠냐면 제가 그 횟집을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간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 돈 낼 때만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횟집을 가는데 우리 시험에서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개 이 주요 세목에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의 의의를 공부했고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는데 왜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냐 그러면 5개 주요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는데요.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고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고 이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사용 목적 어디다 쓸지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로 나눠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교, 농, 지지, 교육세, 교통여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찌찌, 목적세 2가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에 나중에 이제 그 말의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리를 자꾸 내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고 넘어가면 그 기본적인 거 외우라고 할 때 그거 알고 넘어가고 외우고 넘어가야지 세법은 나중에 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교농찌찌. 그래서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상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하게 부과하는 세금들인데 얘네들 세금들의 독립세, 본세, 부가에서 받는 세금들이 부가세인데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지만 걔는 독립세고 그 다음에 얘네들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세 중에서 부가세 2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지방교육세.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뉘집 자식이냐 족보도 얘기했어요. 농특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분위기 오늘 나중에 눈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비가 오네, 여기 오늘. 서울에서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산도 안 갖고 왔더니 원주 오니까 비가 오네. 자, 눈이 내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좀 차가 막히든 뭐하든 하여튼 일단 눈이 내렸으면 좋았는데, 분위기 있게 오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분위기 오늘 비 오는 날과 어울리게 하여튼 코디 하신 우리 대답을 안 하고 지난주에 안 나왔나? 얼굴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들 인사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는 인테리어예요, 뭐예요 하면서 얘기한, 한글 엑셀도 하고, 그리고 다 얘기하고 소개할 때 보니까 없었어요. 그죠? 오늘 처음이죠? 하여튼 웰컴 환영하고. 표정 근데 처음인데도 굉장히 안정돼 있어서 보기 좋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공부는 잘해. 아니, 진짜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그냥 인상 빡빡 쓰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분위기에 이렇게 너무 어색해하고 너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르는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요. 너무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초조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 와가지고 그냥 이판사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싱글싱글 그냥 가만히 아무 표정 없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첫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얘네들 독립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하여튼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세입니다. 5개 주요세목은 여러분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예? 종량세, 종가세요.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종가세고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니까 세율은 정율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죠?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되는 정율세 정도입니다. 종량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렇죠? 그래서 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세율이 금액으로 정되니까 정액세율 정되고, 이렇게 해서 종가세는 정률세율, 종량세는 정액세율 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개 주요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제 이따 보겠지만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데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5개 주요세목은.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공부한 것이 어떤 공부했냐면, 물론 이제 목적세하고 부가세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특히 부가세에 관한 것은 공부를 할 거고, 아직은 이제 말뜻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가세가 어떤 세금들이 부가세인지 종류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세, 보유가세 배웠어요. 유통과세, 보유가세.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를 아셔야 되는데,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유통세 그러죠. 그래서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유과세가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라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있죠. 물납부, 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그거 말고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항상 같이 나와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얘들이 보유과세고,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징수방법을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서 일단 조수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징수방법, 현재까지는 어떤 거였냐? 징수방법.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방법 달라지는데, 신고납부 방법은 고개를 드시고요. 신고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커피 구해다 준 건 고마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제 과세 주체가 세금 다시 계산해서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하셔서 계산된 그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원칙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일단 어떤 게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질 때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일단 국세들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은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 금 적용되고 이렇게 과세주체가 생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정부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이번 순환에 알면 돼요. 어떤 거? 재산세.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그리고 같이 나오는 항상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들은 보통징수입니다. 국세에서 정부부과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부과세입니다. 특히 종부세 원칙은 정부부과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한다. OX요. 오, 맞습니다.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온 거 수동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그 신고 납부 의무 불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얘는 조세,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포함해서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되어 있고 즉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가산세율이 적용돼? 40%, 납부세액의 40% 또는 부정납부세액 또는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자, 몇 프로?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몇 프로? 10%, 10%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그 과소신고분세액이 10%인데 좀 더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거고요. 기본서 나오면 어떻게간에 40, 20, 10%로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딱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세율은 몇 프로요? 10,000분의 3, 0.0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이게 가산세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외일 드시고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우리 부부 신랑이 지난번에는 대답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뒤에 있어서 그런가? 에? 잘하고 있다고? 속으로만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신랑한테 물어봤는데 뭐 같은 적이 아니랄까봐 금방 또 왜 대변인이 나서서 옆에서 대변하고 그래. 내가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사람만 대답해 앞으로는 아셨죠? 옆에서 대리 대답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 가산금,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그럴 때 고지서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가산금 몇 프로가 붙습니까? 3%. 일반 가산금 3% 딱 적용되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만 60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그 다음에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여러분 집으로 안 내고 그냥 끝까지 한번 버티면 최대 몇 프로까지만? 75%까지만 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징수 방법 중에 원천징수, 특별징수,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방법.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258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여기 펴놓으시고,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비도 오는데 자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아이고 목 운동. 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네. 허리도 여러분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비가 지금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지금?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지금? 지금 그 겨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가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낙엽이 아직까지는 그 단풍이 나무에 그 단풍이 아직까지 뭐 빨갛게 막 불타고 기도 하는 단풍 나무도 있고 또 가로수가 아직 확실하게 다 잎들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하기에는 아직 마지막 잎새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가을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겨울이기도 하죠. 258페이지에 펴놓으시고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27회 이번 시험 전에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건데 한 문제는 가산세에 관한 거 나왔다고 그랬죠? 이번 27회 시험에 가산세에 관한 거 나왔고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서 특히 소멸에 관련한 그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성립확정 소멸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그런데 안 나왔어요. 한 문제만 맞췄죠? 그러니까 내가 두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는 가산세, 한 문제는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가산세만 나오고 두 문제 안 나오고 한 문제만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28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회 시험에서는 제가 꼭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서 28회 시험에서는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올해 27회 시험보다 지난 27회 시험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시는데 오늘은 이제 자세한 것은 안 배우고 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의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뭐 문제집 같은 데나 또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요걸 갖다가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놓고서 틀리게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법령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물론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라 그런 쓰는 표현이라 실전에서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 무슨 말인지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은 여러분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제가 첫 주에 여러분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제 동창 여자의 그 친구만 어쨌든 간에 돈을 좀 벌었다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창 제 다른 여동들한테 야 아무개 걔 좀 꼭 좀 한번 연락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모임에 다시 우리 한번 나오게 한번 모일 때 한번 나오게 꼭 좀 연락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여동이 여동이 그 부모 친정 그 부모 살고 있는 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서 꼭 좀 그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또 잘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같은 그 친구 같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좀 잘 돼 있으면은
꼭 그 다른 동창이나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꼭 나오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꼭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런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취득세. 그 제 동창회 수도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었어요. 부동산 매매한다,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과정을 거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보세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내명의로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뭐가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잔금 받고 잔금 치르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을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자가. 근데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하려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항상 보게 되면 납세무 확정은 무슨 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아까도 복습했네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제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요.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취득세를 제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에 나와서 누워서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던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냐면 그 계산된 세금을요 과세주체에게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세무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를 하면 세금 납부하면 대표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거지 세금 내면 납부하는 거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얘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이란 말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세금을 과세하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1월 달에 어떤 재산을 샀다가요 5월 달에 재산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보유하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그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또 7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또 12월 달에 재산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그 당연도 재산세를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게 문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의 기준일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얘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과세 기준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2017년으로 설명을 드려야죠. 우리가 내년에 시험 보는 거니까 2017년 5월 만약에 20일 날 폭삭 멸실해 가지고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5월 20일 날 멸실했으니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이유는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안분해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예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6월 1일 과세기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5월 20일까지 존재를 했어도 당연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7년 5월 3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부과할 때,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 6월 20일 날 등기했으니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매도인 소유의 공부상 소유자 갑이에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면 매수인 을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이렇게 보유세다 보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다 동일합니다. 6월 1일로. 그럴 때 여기 보세요. 다시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수상적으로 성립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으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구체적으로 확정. 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여기 보세요. 또 영어 설명드립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결정한다고 해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는데, 과세권자가,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재산세라든가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세처럼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재작년에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저기 멍신 강림했네.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납세의무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은 어떤 애들?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 국세 같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이게 신고 납부하는 애들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제가 지난 수업은 한번 빠지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또 보세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 재산세 같으면 지방세 같으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보통징수하는 애들. 국세 같으면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휘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리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무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 같은 양도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지만 신고하는 때 무신고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는 징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재산세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납부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각 세목별로 이따 교재 보겠지만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하는지 성립 시기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세목별로 또 납세무 확정이라는 것도 역시 이렇게 징수 방법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소멸 어느 때 납세무는 소멸하느냐 소멸이 시험에 원래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개정 내용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28회 시험에서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뭐한다?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납세무 성립 및 확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납세무는 납세무 성립 시기에 가지고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줄 긋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때 납세무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어쩌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세와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이제 쭉 법에 규정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니까 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밑줄은요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밑줄이요.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등록면허세 할 때 알려드릴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는 것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밑줄이에요.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바꿔내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X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독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릴 거 없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나왔죠? 밑줄입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입니다. 자, 6월 1일이요. 그 다음에 주민 나머지 애들은 눈길도 주지 말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259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해도 재산세 따라다니는 애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하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과세기 유효일이고. 특정 자원에 대한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하느냐, 또 어떤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참고로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눈길을 주지 말고 양가로 2번 국세 납세의무 성립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소득세, 자 법인세, 부가세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입니다. 소득세 특히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소득세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에 기간이 있어요. 과세 기간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 일정한, 여기를 보세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 잡고 있다가도, 마이크를 내팽개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니다. 노래방 가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저도 돈 없으면 마이크를 안 잡으니까 역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술 취해서 정신이 알딸딸해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면 마이크를 기분 좋게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빼놓고는 안 잡는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가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또 며칠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이. 오전에 여기서 강의하고, 인천에서 강의하고, 또 집에다가 차 갖다 놓고서 바로 또 지하철 타고서 서울 가서 또 대방 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디서 강의하고서 또 차를 놓고서 또 오전에 강의하고, 또 저녁 때 오후에는 또 딴 데 가서 또 서울 가서 또 강의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이 빽하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공짜로 마이크 안 잡으니까 오전에 여기서 소득 발생하고, 저녁 때 서울 가서 또 저희 가서 강의하면 또 소득 발생하고 그러니까 떼돈 벌겠죠, 떼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떼돈은 못 벌고 하여튼 그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오전에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서 신고하고, 저기서 발생한 소득에 신고하고,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세금을 과세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부과해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진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1월 11일. 얼마 전에 11월 11일 지났죠?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인기가 식었는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좀 한 살이라든지 더 먹어서 그런 건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빼빼로데이가 되면은, 빼빼로데이 되면, 교탁에도 빼빼로가 쌓이고, 그 다음에 교수에도 빼빼로가 쌓이고, 집에 가려고 할 때도 와서 빼빼로 주고, 그래서 빼빼로 이렇게, 이거 좀 뻥인가? 하여튼 가방에도 들고 가고, 빼빼로 집에 들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빼빼로 데이 날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 전날이었나? 그 빼빼로 데이 날 수업이 없어. 그 전날 어떤 수강생이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 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조그만 거 사각형 있잖아요. 그 원래 파는 그 빼빼로 2개 얻어먹었네. 진짜 인기가 치솟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어느 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냐면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12월 31일이 돼야지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비로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세금 계산을 쉽게 되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겨요. 물론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고. 자, 그래서 결론이요. 자, 소득세 같은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같으면 어느 때요? 이 12월 31일 날 과세기간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우리 저기는 거의 뭐 녹이 나갔어 지금. 강의를 너무 집중해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입이 조금만 있으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저쪽 TV에 있는 남성 수강생. 자, 보세요. 취득세 아니 초점이 없으면서 입이 벌어지면 이러면 이제 멍청 강의만 거라. 이건 몸만 여기는 거지. 영혼은 지금 자유롭게 지금 저 치악산을 맴돌고 있는 거고. 입이 안 벌려진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막 꼬셔요. 소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소득을 얻은 때이다.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때이다.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 단위 과세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259페이지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 자연 개인의 소득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부가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있고 과세 기간 끝나는 때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눈길 주지 말고 6번이에요. 동그라미 6번 밑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얘 재산세하고 똑같죠? 보유세다 보니까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무 성립 시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260페이지로 책은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본 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OX.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OX. X입니다. 말이 비슷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하셨고 260페이지 납세무 확정인데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제목 납세무 확정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누가 세금 계산하는지 이걸 이렇게 써놓습니다. 항상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면 되고 징수 방법만 잘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60페이지에 납세무 확정이란 자 한번 읽어보는 거 이건 줄긋지 말고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소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고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잘 아셔야 되는데 기억번 납세무자가 과세분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 조세 예가 여기는 안 적혀져 있지만 나중에 기본서하면 다 적혀져 나올 것이고 그게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게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 특히 지방세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니은번 지방세, 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세금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보통 징수하는 애들이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 신고납부하자는 지방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 과평가세액을 지자체가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정, 하여튼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는데 소멸 사유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납부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외에도 소멸 사유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같은 데서 민법에서 취소의 법적 효력을 배우고 취소가 뭔지 또 제척 기간이 뭔지 소멸시효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다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2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2페이지로 넘어가면 납세무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고요.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는 소멸 사유가 소멸 사유 아닌 거 3가지가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자 설명드립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절 보세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아유 막 세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 빚이 너무 많아요.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그런데 세금은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가 돼서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물론 이제 뭐 안 내도 되겠지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비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사망은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 또 구체로 확정,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소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붙여서, 이제 오늘은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이 얘기가 어떤 건지를 소개해 드린 거고,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주요 세목들의 납세무 성립시기, 확정의 시기를 봤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다 살을 붙여서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성립식이나 이런 것들 살을 붙여서 우리가 더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일단, 납세무 어느 때 수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 언제인지, 또 확정은 누가 의해서 확정이 되는지 어느 때, 그 다음에 어느 때 소멸하는지 이것들을 차차 공부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다 받고 2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취득세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제2편 이제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264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